푸케이잖아, 푸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에펠레이션이라고 해서 푸케이 이름이 북이. 네. 여러분 푸케이라는 건 중국어로 푸케이거든요. 얘 이름이 북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부자야 돼. 그다음에 그 가전인데 지하전이라고 하죠. 지하전. 이게 가전이거든요. 가전. 가전이라고 하면 집안의 보배. 집안의 보배라고. 그 아내 이름이 중국어로 지하전이라고 있고 남편 이름이 푸케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북이라니까 우리말로. 아내는 가전이에요. 가전. 집안의 가전제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안의 보배. 그걸 가전. 제가 뒤에 한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근데 재밌는 게 이름에 에펠레이션이라는 게 이름 붙이기인데 이름 붙이기인데 이 에펠레이션은 그게 이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름과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 김동인의 복녀는 들어보셨죠? 복녀. 복녀에 나오는 복녀가 복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 복도 질질이도 없는 여자지.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복녀잖아. 완전 이름과 반대인 거예요. 화수분 같은 거. 예, 그렇죠. 화수분도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렇죠. 화수분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식객이라고 하는 거, 식객에 보면 진수와 성찬이 만나 이런 거는 이름 그대로 가죠. 근데 이름과 반대일 수도 있고 이름 조금 에어컨 좀 틀으시죠? 조금 틀까요? 예, 강의하면 더워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기와 가전의 그 차이예요. 인생. 자, 그래서 이제 보시죠.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인생이라는 게 이제 중국어 런셩이에요. 런셩. 네. 자, 보세요. 인생 런셩인데 제가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5세대 장혜모 감독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이 장혜모 감독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40년대의 여기다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지주의 아들 부기의 푸케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처음에 보면 막 하죠. 노름해갖고 다 잃어버리죠. 엄청난 부잣집 애였는데. 근데 만약 걔가 다 잃지 않았으면 어때요? 죽었어요. 맞죠? 걔 거를 다 가진 애가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현대사의 굴곡을 잘 쓴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전이 되게 착하죠. 되게 착하게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나하고 도박 중 누구를 선택할 거야.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버리잖아요. 지하전이.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푸케이라는 인물에 대한 영화 같아요. 맞죠? 그냥 보면. 근데 저는 이걸 약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바라본 걸 썼는데 그래서 이제 상해 자진에 관한 지하전이라고도 하고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하전은 그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공리의 여자가. 맞죠? 공리가 역할을 참 잘하는데 그 지하전 연기가 일품이었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걸 보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오죠. 이 푸케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다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푸케이의 아내인 지하전은 이 도박하는 거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박과 나중 선택해. 그렇죠? 그죠? 엄마가 아빠가 저처럼 딱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푸케이는 도박을 선택을 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남자라면 당신을 닮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영화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푸케이의 집은 노름에서 이긴 전주에게 팔리죠. 푸케이의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정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운전을 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계속 초록색이야. 그렇지 않나요? 한번 초록색이면 계속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한 번 딱 가다가 빨간색이야. 그럼 계속 빨간색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점상으로 연명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지하전이 딸과 아들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주를 찾아가서 이 그림자 도구를 가져오죠. 네. 그림자 도구 해갖고 야, 이 푸케이가 연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럼 막 처음부터 해서 나중에 그림자 연기 보면 저는 이거 영화를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중문과 다닐 때도 볼 때마다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떠돌이 공연을 연명하던 중에 이제 또 내전이 또 발발하죠. 1949년에.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히고 그림자 공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그가 공연을 하는 날에 또 사망하죠. 딸도 열병을 안고 벙어리가 돼버리죠. 붕어리.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그동안 살기 힘들었겠어라고 하니까 지하전이 당 덕분에, 이게 또 이제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동 문제로 전주는 처형을 당했고,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집을 팔지 않았다면 나도 반동 문제로 물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동 문제로 물려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노력동원에 참가하다가 춘성의 차가 벽을 들여받아서,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죽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택동의 주장으로 시작된 그런 운동도 나오고, 역사, 중국의 역사가 정말 현대사가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또 공산당 책임자의 중매로 이제 이 벙어리 딸이 절름발이 노동자하고 또 결혼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춘성은 또 그 밤늦게 훅개의 집에서 통장을 주면 떠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어때 훅개에게 3일 동안 이제 못 먹었다고 의사가 그 이야기 나오죠. 네네.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엄청나게 먹다가 급체하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만두도 사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름도 이제 만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너무 배고파서 7개를 막 계속 먹고, 또 다른 과다출혈을 해서 또, 그렇죠. 의사가 급체해 버리니까 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 사위 외손자 딸이 붙인 무덤에 가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전이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외손자에게 종이 상자에 키우고 있는 병아리 그들을 그림자 도구 상자에 넣어서 키우도록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전은 결국은 그 격동기를 살아간 대표적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훅개가 노름으로 돈을 잃지 않았다면 아내가 안 떠났겠죠. 개가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뭐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영화는 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뭐 대약진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밑에 부분에 이런 말 나오죠. 영화 인생은 훅개의 시각으로 봐도 되지만 지하전을 시각으로 볼 때 섬세한 면이 많이 부각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팝송에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영어를 뭐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인생은 고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맞나요? troubled water. 이 워터가 물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waters, s를 붙여야지 바다가 되는데 안 붙여도 바다는 뜻이 있어요. 이 정말 트러블드 워를 의미하는 그런 풍파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의 작품이지만, 그 상당히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오뚜기라고 쓴 건 잘못된 거 아시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뚜기 식품 이러는데 오뚜기가 맞습니다. 오뚜기 진짜로. 오뚜기. 우리가 그 여러분 설렘이 맞아요? 설레임이 맞아요? 설레임이 맞아요? 설렘이 맞아요. 설레임 틀려요. 설렌다 그러잖아요. 설레임 아이스크림. 네, 그러니까 좀 아이스크림. 노사연의 바램 있잖아요. 바램.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바람이 바람. 바람이 분다 바람도 있고 원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람이. 이런 게 그 틀린 것들 되게 많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현대사의 굴곡을 한 사람의 생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생을 통해 보여준 소우주, 마이크로코스μ적인 영화다. 그러니까 왜 소우주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 학교 이야기잖아. 근데 학교 이야기예요? 정치판 이야기예요? 정치판 이야기. 정치판 엄석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완전히 반장이잖아요. 반장인데 그게 완전히 독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판을 그냥 학교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런 걸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훅개이는 이름으로 보면 부귀영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주의 아들에서 가난한 하층민으로 전락한 인물이니까 문학적으로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기고, 감자의 여주인공 복녀도 이름으로 보면 복이 많은 여자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죠. 복이 지질도 없는 여자라고.
훅게이 안에 지아진도 이름으로 보면 한자로 여기 가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지가자 이 진짜가 보배 진짜예요. 여기 보면 임금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이제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붓으로 임금왕자가 나오면 임금왕이 아니라 이게 붓으로 옥자가 됩니다. 임금으로 면 붓으로 옥자가 붓으로 가면 임금왕이 돼요. 그렇게 알아서요. 그래서 이 붓으로 옥자인데 하여튼 집의 보배다. 남편 훅게이가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고요. 그러니까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영화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장혜모 감독의 영화적 최전성기 작품이고 정말 이 영화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끝없는 시련과 희망의 실타래다. 내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끝이 없는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 속에서 뭔가 희망의 실타래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영화를 좀 보면 약간 울컥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죠.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중국의 그런 연희의 하나인 그림자 연극도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내전의 참상, 문화 대혁명 시기의 단면도 보여주고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는 이제 한 번만 볼 수 있지만 뭐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그 맥락들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 그러니까 의미의 맥락을 따져가면서 보면 아 이게 이런 멋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뭡니까 인생 연성이죠. 이게 이제 한자로는 원래 활착이라고 돼요. 활착 뭐죠? 활착을 이제 중국어식으로 읽으면 허저가 돼요. 허저. 원래 인생이라는 작품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활착. 이거 활착이라는 건 뭐냐면 살면서 정착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붙들 착자인데 이게 붙들 착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쓰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문어적인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라고 해서 장혜모 감독의 그 작품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여러분하고 이 세 개의 작품을 좀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래서 이거는 1930년대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다. 그리고 시적 수필의 경지를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은 뭐라고 했어요? 남원 추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 중요한 그 표현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작품을 이거 이제 제가 중문과 다닐 때 리포트를 좀 쓰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페미니즘 관점적으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지하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의 이면적인 것들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작품들을 이렇게 한번 보셔도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한번 뭐 질문이나 뭐 이야기를 조금씩 이야기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새 작품이 뭐 여러 개 있지만 뭐 조금씩 이야기 질문이나 좀 해보세요. 세 작품 다 이성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인생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아니 놀라운 발견이신데 신기하게 발견하셨네요. 메밀꽃 필무를 이 남자가 평생 그 기억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여자에 대한 추억밖에 없잖아. 그 추억밖에 없어. 또 여기 춘향전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삶의 굴곡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서로 할 사람은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그냥 다 사랑하는 모습이 적응하면서 활착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착. 거기 그 상황마다 적응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다른 삶을 사는데 부부만이 같이 그런 삶을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있잖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인생에서. 남편이 이제 삶이 힘들 때 아내가 삶이 힘들 때 남편이 삶이 힘들 때 아내 사진을 꺼내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뭔 일을 못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데 근데 이제 아내는 여기 아내분들이 아내는 남편 사진을 꺼내봐 힘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는 이제 아내는 더 좀 이게 울분이 있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 일보다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름 짓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내 아내는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이 남자하고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만 떨칠 수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 어려움 같이 사는 거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만 느낀 게 아니잖아. 나이 들면 그런 것 같아. 연민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연민정으로 사는 게 나도 힘들었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좋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그 발견을 잘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보시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제가 이거를 수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안 본 거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아까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부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나 썼어요. 더 better hal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반쪽. 그러니까 이 아내나 남편은 자기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고 이제 이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융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남성 속에 여성 속에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남자들은 뭐 남자는 남자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 제가 이런 뭐죠? 남녀의 합법.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남녀의 합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금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하나 하고 남녀의 합법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막 문학 작품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뭘 보냐면 그 이야기 하고 수업을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배비장전? 다 읽어는 보셨을 거겠지만 한번 들어는 맞나 읽어본 게 아니라 배비장전을 꼭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배비장전. 네. 그러니까 아마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비장전을 이거 뭐 옛날 구어로 읽지 말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뭐 작품들이 다 있어요. 고전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다음 시간에서 제가 배비장전하고 남녀의 합법도 알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전문이에요. 원래 제가 하나만 해요. 예, 다음 시간에 남녀의 합법만 해도 막 오만 이야기들 다 나와. 그래서 요 작품 하나하고 그 두 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화면을 좀 띄울 수 있으면 제가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띄울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띄워도 다 노트북 띄면 되나요? 다 볼 것 같아. 노트북. 그래 알았어. 노트북 제가 들고 올게. 네,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트북 알았어. 좋은 아이디어네. 제가 그런 머리가 안 돼. 제가 노트북 가져와서 제가 정말 재밌어요. 제가 남녀 합법하면 막 다 쓰러지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자들하고 남자들의 말의 차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이것 주세요 이러잖아요. 저것 주세요. 여자는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말을 막 남녀의 합법의 차이가 막 있어요. 좌우지간 배꼽 잡아요. 제가 그 강의를 좀 했는데 거의 한 5분마다 막 웃더라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배비장전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베를 하프라고 한다. 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더 나은 반쪽이고, 그래서 융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성 속의 그 음양을 이야기하려다 옆으로 갔는데, 봐보세요. 음양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조금 다음 시간도 하겠지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태극기가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주역의 원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짜증 튀어나온 건 플러스고 좀 들어간 건 마이너스잖아.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냐면 양이 주역 여러분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양이 극에 달하면 양이 극에 달하면 뭐가 돼? 음이 되고 음이 돼. 음이 되는 거야. 음이 돼. 당연히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약간 여성화가 되고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남성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는 다 플러스적인 것만 있냐? 뭔 말 이해가세요? 남자도 마이너스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가슴이 이게 마이너스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구분하려고 있는 거잖아. 남자는 덕지가. 하여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융이라는 사람 융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주역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이렇게 주역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양괴예요. 이건 알죠? 네, 네. 떨어져 있는 게 음괴예요. 네. 음괴라고. 그래서 요 양괴가 이렇게 세 개가 연속으로 있잖아요. 네. 요걸 건위천이라고 해서 하늘은 곧 태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다 양괴예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 완전히 음이죠. 네. 이걸 곤위지계라고 합니다. 곤위지. 그러니까 주역을 저도 주역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것만 알면 돼. 주역은 양괴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 음괴로 끝나는 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또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이런 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네. 항상 뭐든지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세상은 다 잘 조화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뭐 하시죠. 뭐 공부하시고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하실 말은 없어요? 저는 이거 되게 메밀꽃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을 조금 봤는데요. 네. 시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핍박받는 그 시대상에다가 하층민을 많이 그렸잖아요. 예. 그게 욕을 많이 해요. 남편이 부인. 뭐 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안 좋죠. 요즘 관점에서는 큰일 날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관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의 관점은 이제 뭐라고 하지? 쫓겨나지.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마음이 따뜻한데 욕으로 표현하는. 근데 옛날에는 욕이 그냥 대화였잖아요. 어린 애들 뭐 이렇게 시골의 애들 보면 그냥 욕이 그냥 대화처럼 사용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좀 그걸 이해하셔야 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질문이나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셔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 말씀씩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이야기했지만 독서 토론회인데 저만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 이래야 좀 재밌잖아요. 제가 혼자 막 떠들고 끝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다른 건 냅두고 인생 영화 한 2번 봤거든요. 네, 그렇죠. 아우, 두번 보면서 참 사람이 사는 게 참 만만찮은 일이다. 힘들어. 어떻게 저런 거를 다 겪고서 그래도 꿋꿋이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나는 큰 굴곡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 아주 행복하신 거예요. 굴곡 없이 산 거예요. 그나마 나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굴곡이 없어서 지금 사는 거에 참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 그날 하루는 그랬어. 그날 하루는. 이거 문화교학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이게 말씀을 이렇게 국문과 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 그랬더니 싫으면 뭐 하지 마. 뭐 그랬대. 나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좋습니다. 네, 뭐 이제 짧게 뭐 스케치. 저희 인생을 보다가 보면은 그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역사죠. 예를 들어서 문화혁명, 재건을 위해서 막
쇠붙이를 하고 문화혁명에 그 많은 사람이 정말 붙들려가서 죽고 근데 지금도 모택동의 상가에서는 모택동을 되게 막 이렇게 그렇죠. 많이 뜨죠. 중국에 천안문 가면 네, 있습니다. 막 천안문에도 물론 예. 있지만 그 사람의 그 태어난 태어난 곳 거기에도 사람들이 건강한 걸로 많이 가봤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말 봉사한 그 국共내전에서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었지. 그런데도 다시 역사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또 그 사람을 찾아. 물론 그 시절에는 공산주의니까 다 나눠주고 골고루 그런 마음도 했지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내전에서 죽이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사람들이 그 죽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나도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거기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고 죽고 또 새로운 역사 속에 또 아직도 지금 중국이 정말 공산화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냥 흐름 속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거기 정리를 살아야지. 아주 철학적인 글자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 속에서 지금도 우리 북한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건데 그 역사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개인이. 그렇죠. 역사라는 안 건 돼. 어느 누구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게 어떤 아니야. 집단이 이거를 바꿀 수는 바꿀 수 없는 없지. 거잖아요. 어떤 그냥 시간의 맞아요. 흐름이니까. 맞아요.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게 그렇죠. 인생이고 맞아요. 사람이 역사고 거기에 맞춰서. 제일의 역사고. 여기 있는 분들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확실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충분히 특히 역사를 인생에 보는 것 같아. 그 속에서도 많이 정말 괴로운 사람들, 그 시대의 죽음 그런 게 보이죠. 명작이죠. 이거 명작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정말 명작. 예, 어떠했어요? 또 제가 좀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좀 재밌으셨어요? 예. 아니 우리는 좀 얼떨떨하네요. 아니 이렇게 아니 그냥 어차피 설명한 거 들으시면 되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문학적인 이런 공간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사느라고 바빴는데 처음에 교수님 오시기 전에 대화하시는 거 들어도 그렇고 이런 데가 다 있나 이제 이렇게 그냥 잘 봤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다음 달. 한 번씩 오셔서 이게 지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샤워를 표현하자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 어떠했어요? 네. 똑똑똑하셔요. 끝나 있어요. 다음 달에 오신다는 거죠? 자, 오신다는 걸 알고 말씀하시죠. 너무 추워갖고 밖에가 있어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끄셔요, 이제. 아까 이제 강의한, 예. 뭐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할 때, 예. 그 이용하셔. 어떠셨어요? 뭐 그냥 느낀 점이나 뭐. 느낌이 느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책들을 세 권의 책들로 어떤 운명적인 것들 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이 약하고 힘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처절하게 좀 느껴지면서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산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봐봐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봤는데 다른 흘러간다 끝입니다. 밤중을 지난 무료든지 죽은 듯이 거여하면서 이 문장이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 시적 숲들의 경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시대적인 그 생원이 그 시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일용적인 어떤 자기 표현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그 내적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그 작가가
사용자도 자자가 미상이지만은 그렇죠. 어떤 한량이었을까 굉장히 박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실험적이구나. 그렇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야, 말씀들 너무 잘하시네. 자, 한 말씀 하시죠. 원춘영전을 사실 처음 읽었는데 스토리는 뭐 잘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약간 야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고 정말 요즘 보면 어린애가 결혼 그렇죠. 그죠? 어린아이가 근데 뭐 예전에 40살을 살았다 죽은 걸 생각하면 어린 것도 아니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옛날 평균 수명이 뭐 그리고 옛날엔 빨리 결혼. 그러니까 옛날 선사시대 18세였대요. 넘으면 평균 수명. 이렇게 평균 수명이요? 네. 선사시대, 선사시대. 빨리 김석기 시대 뭐 이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근데 인생은 참 처음에는 그게 새옹지마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주 너무 어둡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전재산 잃고 나서 자기는 살고 자기 돈 뺏어간 사람은 죽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새옹지마 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건가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개인이 너무 무력하게 그냥 그렇죠. 약간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돼서 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독특한 얘기도 있지만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그런데 하여튼 생각할 점이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 우리 장미꽃을 뿌려놓은 듯한 탄탄제로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인생은 정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N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을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평탄하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평탄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막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재가 돼. 소설이나 뭐 성공시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해서 막 그냥 너무 잘 살았어. 부잣집에서. 이러면 소재가 이제 어떤 작품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공의 소재라든가 이런 걸로는 훨씬 더 좋아지고 아마 끝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해버리면 또 인생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약간 비관적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걸 메시지를 주잖아요. 병아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엔딩에서 병아리를 예. 그 사설제 기르게 예, 하는 그렇죠. 게 그게 결국은 힘든 거지만 병아리로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there is a silver lining이라고 해서 은으로 된 안감이 있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 되게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밝은 면이 있잖아요. there is a silver lining. 그런 의미로 또 저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도 느낀 거는 뭐 다 여기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정말 인생이 참 굴곡이 많은 것 같고 잘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한 잔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지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화라고 하잖아요. 정화. 이게 공부를 하든 뭐든지 이렇게 저도 이제 저번에 그 동양시나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양시나 서양시나 막 시간 내가지고 가서 들어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되게 야 이게 동양시나 문화교양학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으면서 정말 지적인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문화교양학과 이제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독서를 가지고 하는 동아리는 없죠. 네. 지금 현재. 아, 저 질문이 네, 잠깐 말씀하세요. 생각났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옛날에 타로 배울 때 네. 부부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헤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 뒷말을 안 해줬는데 그게 생각이 나갖고 제 생각에 네.
그때 어떤 사람은 헤어지는 게 낫다. 만약에 둘이 네, 어떻게 그거- 안 맞으면. 그거는 이제 그때 그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런 제가 사람이 이혼하는 거야? 예, 아니, 그때 상담할 때 타로가 어떤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꼭 헤어져야 되는지. 그 타로 얘기할 때 타로 아니 갑자기 타로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하여튼 타로로 너무 복잡하고 아, 네. 제가 하여튼 그건 좀 다음 생각 정리해서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그걸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